조정장 속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죠. 중심은 어느 쪽으로 잡아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재건 관련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어젯장에서 나왔죠. 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2주 안에 만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2주 안으로 회담이 열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주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자, 여기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을 보면은요, 얘가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해서 또 이태리 총리, 그 다음에 영국 총리 해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하고 연관 있는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 후에 백악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자, 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거기 앞으로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2주 안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은 이제 지문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해서 노딜이 된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반전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뭔가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푸틴한테 전화를 했다죠.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노딜이 아니고 거기 안에 반전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또 젤렌스키가 이런 말 했죠. 우리 미국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돈바스 일부 지역을 이제 영토를 그 러시아한테 양보를 하는 대신 우리를 좀 안전 보장을 해다오. 나토처럼 집단 지도체제를 우리가 넣어두거나 아니면 미군이 우리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와서 주둔을 하거나 라는 걸 해다오 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회담이 잘 끝나게 된다면, 이제 2주 안에 끝나게 된다면 이제 세 명이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딱 들어오는 거죠.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군사가 없어가지고 70이 되신 분들한테도 군사를 징집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너무나 싸우기는 힘든데 힘이 다 떨어진 거죠.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만해. 내가 중재했잖아.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3자 회담이 저는 되지 않을까. 지금 더 이상 두 사람이 싸울 기력도 없어요. 대신 명분이 지금 그걸 싸움을 그만둘 명분이 필요한 건데, 그런 명분을 트럼프가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저희들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게 뭘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된 기대감은 사실 항상 이어져 왔던 거지만 이번에는 이슈가 사뭇 다르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쪽을 꼭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는 전략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종목은 어디를 봐야 될지 저희 주력 상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력 상품, 저희 오늘 개장하면 어느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SY 스틸이 되겠습니다. 스틸 약간 어떤 느낌이죠? 이제 뭐 이렇게 재건할 때 공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회사도 지금 그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169억, 1000억 단위의 매출을 하는 회사고, 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81억, 그리고 순이익이 60.9억이 나왔는데, 자,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약간 믿음이 약하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은 이제 그런 대주주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따라서 SY 그 대주주가 지분이 39.9%, 그 다음에 홍영돈이라는 대표가 이분이 13.2%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해서 56.2%면, 자, 이런 경우는 그 일반 코스닥이 안 좋은 그런 회사들하고 달리 굉장히 대주주가 신경을 쓰는 회사다라고 해서 믿음이 좀 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된 이유가 테크플레이트인데, 요 부분을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와서 직접 했는데 한번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크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공정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4% 정도가 나오는데 요과 관련해서 이 회사가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 SY스틸이 먼저 치고 가는 그런 있었는데 바로 요 사진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이 SY스틸텍 가져와 줬고요. 이제 가격 전략 저희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악어입이라는 게 참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면 못 가잖아요. 신기하죠? 보니까 1년 이상 계속 안 갔어요.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악어입 속으로 헤매다가 악어입 벗어나니까 이제 악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악어입을 탔네요. 여기서 탔고요. 그 다음에 운봉으로 매물소화하고 나서 또다시 탔다. 그러니까 악어입을 탔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표준편차 값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Y스틸텍 볼린저 밴드에 올라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아침에 가격이 눌러서 출발할 수가 있겠죠. 악어이 벌어지니까 타려고 하고 있네요. 그럼 일봉인데, 자, 그래서 저는 매수가 범위를 오늘 아침에 5,810원에서 혹은 시초가로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6,2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6,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의 포트에 담아봤던 재건주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부분도 리뷰 시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볼 텐데요. 저희가 목표가 달성해서 어제 TYM을 리뷰했었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처럼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TYM은 급등 마감했습니다. 저희가 8월 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2차 목표가 6,450원까지 달성, 그리고 수익률은 17.7%를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후에서 더 오르면서 지금 3차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저희 지금 시점에서는 상방 얼마나 더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이사님? 자, 제가 지금 요 화면 보는 게 TYM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기 부분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매수할 수 있게끔 눌림목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 이름을 저는 뭐라고 지으냐면 꼬지죠, 꼬지. 자, 내가 주가 갈 거야 라고 이제 붉은 솟아오르는 거, 꼬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악어입을 돌파시키고 나서 근데 여기서 돌파시켰던 계기가 뭐냐면 실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연간 이 회사가 매출액이 한 9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올해 예상치가 800억이 넘습니다. 옛날 2년 전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이 못해도 한 8천억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2,800억 대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제 봤던 경우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그래서 어제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악어입을 일봉에서 뚫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2차 목표가 달성됐죠. 그리고 나서 주봉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입이 벌어지는 여기 앞에까지 뚫어버리면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이제 악어입을 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오늘 장중에 눌림목을 준다. 그런 경우는 거침없이 악어입에 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TYM 3차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자, 우리가 TYM 그 3차 목표가는 제가 7,300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추이를 보면서 또 다음 목표가 달성되면 또 리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다음 목표가 3차 목표가는 7,300원까지 상향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서머 랠리에 올라탄 반면에 국내 증시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세제 개편을 비롯해서 정책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일본, 대만 증시 사상 최고가 찍는데 코스피는 왜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이사님? 네, 우리나라가 가장 올해 같은 경우로 많이 갔는데 뒷걸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뒷걸음을 왜 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를 연일 막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만이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사상 최고치 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증시도 요즘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가고 있는데 뭐 지금 8월 달은 빠지고 있어요. 7월 달은 좀 올라갔는데 2.89% 정도 하락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지수는 이렇게 크게 빠지질 않는데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 개별 종목들이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빠지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누구한테 말합니까? 정책 당국자들한테 자사주도국 해야 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35% 너무 높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아래 15% 정도 해 주어야 해. 그리고 또 상법 개정만 하지 말고 상속세율도 낮춰주고 증여세도 낮춰줘가지고 상속세가 개편안이 완벽하게 되도록 우리한테 신호를 줘야 해. 라고 시장에서는 하소연하면서 외국인들도 나 그러면 우리 한국 주식 떠날 거야. 너 한번 잘 두고 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그 주요한 이슈인데,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8월 말 이후로는 우리나라 증시를 위해서 뭔가 좋은 보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춤한 상황인데요. 8월 말 이후로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디일지 두 번째 주력 상품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쪽으로 가져오셨어요? 바로 제가 두 번째 종목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넷마블은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 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이걸 봐야 되죠. 올해 상반기 때 매출액이 1조 3,415억을 냈었고요. 특히 2분기 때 영업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1,508억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는 다 갔고 내년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준비한 지표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는 게 순이익이 보시면 작년에 256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껑충 11배가 뛰죠. 3,760억. 요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순이익이 10배 정도 뛰는데 주가가 너 더 이상 안 갈 거야? 나 꼭 가야 해. 그런 메시지를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지표가 좋아지게 하는 신작 게임이 올해 8월 달에 뱀피리를 먼저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뭡니까? 킹 오브 파이러 FX, 그 다음 스테이지 팻 월드라는 이런 이 게임들이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말 때까지 6개에서 7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이제 순이익 지표에서 이제 작년에 보다도 내년에 실적이 올해 10배가 넘게끔 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요 신작 게임들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게임 테마도 강했고 이제 일정 모멘텀적으로도 게임스컴도 열리다 보니까 게임주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이제 8월부터 넷마블 신작까지 쏟아진다라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도 한번 차트 통해서 세워볼게요, 이사님. 제가 이거는 일단 월봉을 말했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그냥 시청자님들이 보시더라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정체 상태고 있는 건데, 하지만 여기 파란색 선이 20개월 선인데 거기를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개월 선이 이렇게 돌려주면 주가가 빵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 20개월 선이 돌려주고 있어요. 안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달 동안 7월달, 8월달은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매물소화를 하면서, 자, 이번에 뱀피르 게임이 8월달에 나오는데 한번 두고 볼 거야. 나머지 6개, 7게임이 나오는데 한번 두고 보면서 나는 주가가 방향성을 정할 거야. 라고 한번 올병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자, 주가가 1차 상승해가지고, 자, 실적이 이번에 2분기 좋았지 않습니까? 한번 검증을 하고 나서 N자 패턴 21선이 61선 수급선을 받쳐주면서 N자로 올라가는 패턴. 자, 그런데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뱀피르 게임도 이번에 양상이 괜찮고 나머지 신작 게임도 보니까 기대할 만해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68,000원을 일단 매수가 잡고 안 된다면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6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7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0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은 되게 보면 15%는 능히 달성합니다. 한번 넷마블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 담아 볼 거고요. 1차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2차는 7만 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포트에 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지금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AS 전략도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MBN 골드 무료 방송 지금 켜놔 있는 상태고요. 거기 들어오시면 되고, 자, 유튜브 같은 경우는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8시부터 무료 방송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전략을 넷마블을 들고 왔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거기서 이제 문자처럼 종목을 볼 수 있게끔 가격까지 써드립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바로 터치하시면 장중에 가장 뛰어난 종목을 문자처럼 박병주 밴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사님 주력 상품이었던 SY스틸텍 그리고 넷마블 계좌가면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 6시에도 좋은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